안녕하십니까.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주성호입니다. 오늘 주제는 악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체결한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할 때, 저도 제가 이제 그 국제결혼 이렇게 뭐 피해 상담 같은 경우를 제가 해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 추가 비용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자면 뭐 처가 방문을 하는데 뭐 교통비로 뭐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가지고 교통비로 뭐 200불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거기 뭐 담당 뭐 매니저라든지 뭐 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여성들한테 뭐 팁을 좀 줘야 된다, 뭐 인건비를 줘야 된다 하면서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는 그런 돈을 지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입국을 거부할 때 업체가 환불 안 해줍니다. 뭐 이런 사례. 세 번째,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입국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받자마자 가출했다. 업체 책임 아니냐. 뭐 이렇게 뭐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결혼 업체가 정상적으로 이 신부의 신상 프로필을 번역 공증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업체에 뭐 유책 사유는 없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외국인 배우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,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있다든지 뭐 백혈병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정신지체가 있다든지 성병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뭐 감추고 소개를 했을 경우. 그리고 다섯 번째, 외국인 배우자가 범죄가 있을 시. 여섯 번째, 외국인 배우자가 초혼인 줄 알았는데 재혼 여성이거나 이 자녀를 숨겼어요. 그래서 자녀가 있을 때. 그래서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업체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. 여기 보면 이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10조의 의 고소 가능합니다. 신상 정보 제공이라고 써 있어요.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 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 정보 증빙 서류를 포함한다. 상대방의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. 이 국제결혼 업체들이 신상 정보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랑들은 이 여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해요. 왜냐면은 뭐 내가 뭐 같은 옆에 이웃이라고 하면 뭐 그 사람의 뭐 소개해가지고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보를 알 수 있지만, 외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상 정보를 정확하게 해서 번역 공증해서 제공을 받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제결혼 업체들이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. 첫 번째가 이제 이 혼인 경력, 이 여성이 초혼인지 재혼인지 반드시 신랑에게 알려줘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건강 상태. 이 여성이 뭐 에이즈가 있는지 아니면 뭐 성병이 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이거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서류 번역 공증을 해서 신랑한테 또 보여줘야 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뭐 직업의 유무.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베트남 여성들 같은 경우 뭐 직업이 없거나 뭐 프리랜서거나 뭐 공장을 다니거나 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신랑 프로필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조건에 이런 여성이 이제 직업을 갖고 있죠. 근데 이제 뭐 직업의 유무는 그렇게 크게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. 또 네 번째, 뭐 성폭력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뭐 성매매, 뭐
이런 관련된 범죄 경력으로 뭐 10년 이내에 뭐 금고 이상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. 이거는 뭐 남성도 마찬가지예요. 남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 경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결혼 업체의 그 실무 담당자들이 이러한 서류를 번역 공증을 안 해서 뭐 신랑한테 제공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신랑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뭐 신상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신상 정보를 제공 안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고 이제 법령에는 써 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뭐 신상 정보를 뭐 미제공을 해서 이 국제결혼법을 위반을 했다고 했을 시 뭐 이게 뭐 범죄로 이뤄지는 게 낮아요. 처벌 수위가. 그렇기 때문에 대개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대개 벌금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. 그리고 이제 형법 제 347조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해요. 이 국제결혼 업체가 중개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주선해준 상대방의 배우자에 관해 악의적으로 묵비하거나 뭐 아예 뭐 얘기를 안 했거나 뭐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사기를 하기 위해서 기망을 했을 시 계약 당사자가 이를 믿고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서면으로 아니면 뭐 사진으로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그 녹취록으로 인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어렵다. 예. 그리고 이제 부재소의 합의라는 내용이 있어요. 이건 뭐냐면 국제결혼 업체가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남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만저만해서 너가 나한테 민형사상에 고소를 할 수가 없어 해가지고 뭐 약관을 이렇게 뭐 써놨다든지 아니면은 안 보이는 데다 놨다든지 하게 됐을 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. 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시 상대국 여성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넣어두고 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 이런 계약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. 예. 저도 이제 그 국제결혼 그 상담 피해 관련돼가지고 제가 상담해보면은,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은 몰랐어요가 대부분이에요. 그 내용을 아마 뭐 그쪽에서도 얘기했겠죠. 자기가 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. 근데 대부분이 다 몰랐대요. 예. 이 부재소의 합의의 정의는 그거예요. 첫 번째, 합의 당사자가 처분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. 두 번째, 특정된 법률 관계에 한정되어야 할 것. 세 번째,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. 그리고 네 번째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것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부재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. 근데 대부분 뭐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도 그냥 뭐 남성분들이 보살인지 아무런 대처를 안 하시더라고요. 예. 그냥 뭐, 속으로만 이제 끙끙 앓고 당하기만 하고 그냥 이혼 소송만 하고 뭐 5년 동안에 국제결혼을 못하니까 또 족쇄가 차서 막 아우씨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화가 안 풀린다. 예, 대부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화가 안 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내가 뭐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, 벌금 뭐 요거밖에 안 나오네?
이렇게 만약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차피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. 형사처벌이 약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악덕 국제결혼 중개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상정보 제공을 안 한 국제결혼 중개업체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신상정보를 제공을 안 해줬어요. 안 해줬는데 만나다 보니 우연찮게 또 이렇게 뭐 속궁합도 잘 맞고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같고 해가지고 이 결혼을 하고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. 잘 살았는데 다 좋았는데 이 여성이 뭐 애가 있다든지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거겠죠. 그러면서 내 애를 입양시켜주면 안 되겠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이렇게 사례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남성 입장에서는 뭐 결혼을 하고 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남성분들이 내가 이 업체를 통해서 뭐 계약금서부터 중도금서부터 잔금서부터 뭐 이걸 뭐 다 돌려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어요. 자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결혼 총비용을 또 생각할 거고 개인적으로 뭐 현지를 오고 간 뭐 항공료, 뭐 호텔 비용, 뭐 교통비, 통역비, 그리고 신부 용돈, 뭐 선물, 그리고 처갓집에 뭐 용돈, 뭐 지참금, 그리고 뭐 전통 결혼식 비용, 정신적 손해 비용,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지출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사용을 했던 전체 금액을 판사가 뭐 이만큼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중개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2천을 썼네 3천을 썼네 해가지고 그 전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이용을 했고 근데 내가 정말 신상 정보를 제공도 못 받고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악덕 중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국제결혼 상담을 해보면 모 업체는 계약도 안 했는데 신부 프로필을 저한테 보내주던데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왜냐면 이 남성을 꼬시기 위해서 계약도 안 된 그런 남성들한테 막 프로필을 막 보내줘. 이쁜 사진들.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예쁜 여자 사진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미끼에 걸린 그런 남자들 대부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맞선 여행 갈게요 했는데 맞선 여행 가니까 동행을 전혀 안 하고 신랑 혼자 덩그러니 베트남에 가가지고 맞선 보고 그리고 아무 여자나 막 끼워 맞춰주면서 이 여자도 마음에 든대 빨리빨리 결혼해야 돼. 그 현지 베트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국말도 조금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등 떠밀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현지 넘어가서 맞선 보고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딱 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거리를 두는 그 업체 대표 그리고 담당 매니저들도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?
집착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막 가스라이팅 하는 업체 대표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요즘에는 거진 뭐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반똑똑이라고 생각을 해요, 사람들이. 근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냥 끌려다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. 끌려다니게.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업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맞선 여행이든 아니면 뭐 사전 교제든 이런 거를 충분히 해보고 났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보고 났을 때 이 업체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일을 탁탁탁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믿고 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동행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한다라고 하면 신랑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. 뭐 서류는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물어봐도 뭐가 이렇게 뭐 급하냐, 때 되면 알아서 알려준다,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정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세세히 알려주고, 그리고 이 부부가 정말 한배 부부라고 하게 되면 잘 지내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다라고 하게 됐을 때, 예, 그런 사람들한테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제 결혼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방법을 통해서 고소 고발하시고,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뭐 영업 정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폐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뭐 맞선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상대 국가의 여성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개를 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. 긴 시간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